네, 안녕하세요. 전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방문요양센터 창업할 때 이제 지정 허가 서류 이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오늘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이제 지정 허가 서류 종류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지자체별로 약간 심사 기준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자체별로 심사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샘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예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여기 이제 제가 22가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물론 뭐 지면상 못 적은 것도 있고요. 근데 예시입니다. 근데 시군구마다 이제 요구하는 서류가 약간씩 상이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근데 꼭 이제 개설을 하시려고 하는 그 시군구에 어떤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요 10가지 항목, 여기 이제 보통 공통되는 항목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설치 신고서, 그리고 이제 지정 신청서, 일반 현황, 인력 현황, 시설 현황, 그리고 사업 계획서, 예산서, 운영 규정, 급여 조정 지침, 이용료 및 기타 이용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거를 작성하기 전에요. 심사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심사표를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꼭 이제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이 심사표가 없는 데도 있고요. 혹은 제공해 주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깜빡하고 놓치는 일이 있을 수는 있다 보니까 꼭 한번 담당 주무관에게 여쭤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심사표를 제공하지 않는 데는 아마 자체적으로 그 심사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하지 않았을 뿐일 그런 확률이 이제 높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미리 심사 서류를 미리미리 더 이제 빨리 제출하면은 해당 피드백들을 더 이제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떤 시군구의 그 심사표 샘플을 하나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지자체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항목 보시면은 여기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을 본다. 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요. 여기 세부 기준 한번 보면요. 대표자 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체제 처분 이력이 있는가? 이제 밑에 또 보면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의 잦은 휴폐업 사유가 행정제재 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인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기존에 좀 잘못된 그 운영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불법적인 일들 아니면은 뭐 노인 학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좀 이쪽 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감점이 커요. 사실 이런 게 있으면은 거의 지정 못 받는다라고 이제 보셔도 사실은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근무 경력이 없으면은 감점시키는 곳이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이제 감점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서류들에서 좀 잘 보완하면 되니까요.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 감점 받지 않도록 신경을 이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즉 서비스 제공 계획이 잘 마련되었는가를 이제 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주로 운영 규정이나 사업 계획서에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나 뭐 사회복지법, 뭐 노인복지법, 뭐 장기요양보험법,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서류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시면은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인데요. 여기 이제 각 항목들을 보시면은 뭐 운영위원회 구성이 잘 돼 있는가, 그리고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잘 수립했는가,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뭐 A라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에 썼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서에는 그런 게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서로 핏이 안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 규칙 위반 사항이 있는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뭐, 인건비 지급 비율을 뭐, 안 맞췄다. 잘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보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한마디로 이거를 사업계획서를 이제 쓰실 때, 어디까지, 사업계획서가 뭐죠? 이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계획을,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뭐, 거기 쓴다고 해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제공 계획 그래서 잘 마련이 되었는가, 어르신들의 이게 서비스 퀄리티를 어떻게 하면 좀 이게 높게 제공하려고 하는가, 애를 쓰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여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고 여기에서 또 이제 별첨 자료들을 이렇게 링크로 클릭하고 할 수 있고 또 이쪽 여기 잘렸는데 이쪽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뭐 별첨이라고 여기 뭐 클릭할 수 있는 그 창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뭐 별첨 자료도 별도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근데 그 중에 여기 하나 일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운영 규정에 운영 규정 어떻게 써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 많은데 운영 규정에는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제 11가지 항목인데 뭐 이제 여기 방문요양센터는 뭐 이용 정원이 사실은 없으니까 입소 시설이 아니니까요. 이거는 뭐 제외가 되겠죠. 이런 내용이 적어도 운영 규정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막 이제 어마어마하게 뭐 이제 많거나 뭐 이제 그런 거는 또 아니니까 한번 꼭 공부를 해보시고 또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네 번째 항목 보시면은 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을 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각 항목을 보시면 표준근로계약서, 그리고 뭐 자대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뭐 퇴직금, 뭐 운영 계획들이 적정하게 잘 돼 있는지, 또 처우 개선을 위한 뭐 다양한 것들이 마련이 되었는지, 뭐 시설장 및 종사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뭐 이제 추가 배치 인력 등 확보 계획, 고충 처리 절차 마련 여부, 이제 즉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종사자들을 적법하게 또 대우를 잘 해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적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해당 심사표에서는 이제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지자체별로 약간씩은 이제 상이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모든 항목에서 자 이거는 뭐 전국 똑같습니다. 이제 평균이 80점 이상 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야 심사에서 통과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지정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그것을 꼭 미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을 선정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별로 이런 심사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꿀팁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먼 지역은 뭐 좀 불가하겠지만은 그래 내가 좀 이제 가깝게 이제 다닐 만한 거리에 있는 시군구들이 있다면은 한번 뭐 비교해 보는 것도 뭐 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지정 서류 아까 10가지 이제 선정해서 또 말씀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치 신고서입니다. 설치 신고서 사실 뭐 크게 어려운 점 없습니다. 여기 신고인 정보를 이제 기입하시면 되고요. 뭐 이제 성명 기입하고 또 이 법인은 뭐 해당하시는 분들만 뭐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소 이제 기입하시고요. 이제 집 주소 기입하시면 되고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넣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시설 정보입니다. 이제 시설 정보인데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센터의 센터명 이제 그거를 이제 기입하시면 되고요. 땡땡땡 방문요양센터, 땡땡땡 뭐 재가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뭐 노인 돌봄센터, 뭐 여러 가지 네이밍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설의 주소, 집 주소 아니고 이제 시설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시설장, 이제 시설장인데 여기 시설 주민등록번호고요. 근데 여기 시설장을 쓰실 때 이 대표자와 시설장이 같으면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냥 대표자 이름을 쓰면 되는데 이제 대표자랑 시설장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그래도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고 뭐 법인에서 뭐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표자가 뭐 투자를 하고 시설장을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가족 관계에서 이제 많은 케이스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남편은 대표고, 이제 아내분은 이제 시설장이고, 근데 그러면은, 누구의 이름을 써야 될까? 아내분의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시설장의 주민번호를 이제 기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공 서비스 이제 되어 있는데요. 뭐 제공하겠다. 나 이 사업 할 거야. 라는 항목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됩니다. 뭐 저희는 뭐 방문 요양 서비스 여기다 동그라미 하면 되겠고, 방문 목욕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동그라미, 아니신 분들은 그냥 비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 개가 있는데 뭐 방문 요양만 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1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방문 목욕도 같이 할 거다라고 그럼 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용 정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주야간 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용 정원이 있겠죠. 네, 그런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뭐 방문 간호, 이제 방문하는 서비스는 이용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개시 예정일입니다. 사업 개시 예정일은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시군구에 처음에 이제 상담 이제 문의를 하실 때 이제 언제까지 서류 제출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 안내를 받으실 때 보통 이제 심사는 언제 열리고 여기서 통과되면은 뭐 2월 초에 이제 지정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운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들으실 텐데 뭐 예를 들면은 뭐 12월 초에 이제 지정되실 거예요라고 하면은 뭐 사업 개시 예정일에다가 12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원은 여기 총 인원은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오픈을 할 때 사실 이제 시설장 한 명에 이제 요양보호사 15명,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뭐 5명, 이제 그런 케이스가 거의 뭐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자격 보유자가 대표 겸 시설장 하면은 한 명에다가 그 요양보호사 15명, 16명이 되겠죠. 여기도 16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예산,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요거는 1,000원 단위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날짜, 그리고 성명 쓰고, 이제 사인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은, 설치 신고서는 작성이 완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정 신청서, 네, 요것도 이제 신청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이제 주소, 네, 전화번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게 여기는 시설장이라 대표자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기관명, 내가 운영할 기관명 쓰시면 되고, 법인은 뭐 해당되시면 쓰고, 아니시면은 안 써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립 형태 이제 보통 이제 개인, 네,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혹시 뭐 법인인 경우도, 뭐 종종 있긴 한데, 뭐 해당되면은 이제 체크하시고, 또 여기 괄호 안에는 법인에도 이제 종류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종류가 있는데, 여기 뭐 영리법인인지, 뭐 비영리법인인지, 아니면은 뭐 이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뭐 이런 법인 종류를 그냥 기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관 유형, 이제 급여 종류 및 형태인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방문 요양, 뭐 내지는 뭐 방문 목욕, 뭐 이 정도 뭐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해당되는 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 네, 여기 이제 시설 주소를 이제 기입하시면 되고, 이제 전화번호 팩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 신청서를 내실 때 통신망에 갇혀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비워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우편 주소는 그 이메일 갖고 계실 테니까 이제 그거 기입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날짜, 그리고 이름, 사인. 근데 여기 요 지정 신청서는 또 사인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여기 잘 안 보여요. 여기 이제 이름 쓰시고 이제 사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현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기관명,
네, 기관명하고 직원 현황, 여기 있죠. 네, 총원, 그리고 시설장,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요양보호사, 뭐 여기는 여기 해당되는 분들의 이제 합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숫자하고 이제 요 시설장 숫자하고 합친 게 여기 총원이 되겠죠. 이거 이제 기입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기관 규모,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임대차 계약서나 아니면은 저기 건축물 대장, 이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소유 형태는 뭐 자가시면 자가의 동그라미, 뭐 임대시면 임대의 동그라미,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는 뭐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자, 시설 현황. 이제 시설 현황을 볼 텐데, 저기 방문 요양이냐, 방문 목욕이나 뭐 해당되는 거 이제 체크하시면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통은 이제 방문 요양센터가 사무실 내지는 뭐 화장실까지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요거 이제 숫자 체크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해당 사항 없고, 이것도 뭐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시면은 될 텐데, 뭐 보통은 뭐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방문 목욕을 하시는 경우에는 목욕 촬영을 하는 것도 있고 그냥 가정 내 목욕을 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촬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촬영 정보를 이제 기입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방문 목욕이다. 네, 그러면은 이동식 욕조 개수 적으시면 됩니다. 뭐 보통 이제 처음에 이제 오픈하실 때는 이제 이동식 욕조 1개 이제 구비하니까 이거 1개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건 복지용은 상관없는 거고, 네, 이 정도로 하고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력 현황입니다. 자, 인력 현황 보시면은 해당 급여에 이제 체크를 합니다. 해당 급여 체크하면은 뭐 방문 요양, 뭐 방문 목욕 체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 뭐 해당 정보, 이제 기타 뭐 해당 내용들을 다 이제 기입을 해서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직종, 그리고 자격 종료, 면허 종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인력 현황 여기 이제 제가 중간에 잘랐는데, 뒤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회복지사 직종 코드, 뭐 자격 면허 코드, 뭐 요양보호사 코드, 그리고 뭐 간호사, 의료인 뭐 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는 뭐 시설장 사회복지사 그리고 요양보호사만 이제 적어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 자격번호, 면허번호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격증 사본 이제 보고 이제 기입을 하시는데, 여기 자격증 취득일, 여기서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이제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분실하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자격증을 담아 보시면은 자격증 그 받은 날짜가 나오는데, 밑에 이제 중앙 하단에 큰 글씨로 나오는 거는 최근에 받은 뭐 이제 그 날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내가 재교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재교부 받은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적으시면 안 돼요. 최초 교부일. 그래서 그거를 최초 교부일로 찍힌 것을 이제 기입하시면 이제 되고요. 그리고 뭐 휴직 복직일, 뭐 퇴사일, 뭐 해당 사항 없으니까 뭐 입사일 적으시면 되고, 또 이제 근무 종료일 뭐 설정하셨으면은 거기까지 쓰고, 뭐 보통 근무 시작일 정도만 쓰시면 뭐 무방하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 전문 교육 이수 여부 뭐 이제 있으시면 하신 분들은 동그라미, 아니신 분들은 X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작성할 때 주의사항인데요. 보통 이거 여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같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둘 다 체크해가지고 이거 한 장으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됩니다. 방문 요양 따로, 방문 목욕 따로. 근데 즉 방문 요양 한 페이지, 그 방문 목욕 따로 한 페이지, 이렇게 해서 방문 요양을 제공할 이제 종사자들 따로 정리하고, 이제 방문 요양하시는 분들 방문 목욕 다 안 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방문 목욕 하시는 분들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혹시 2가지 하시는 분들은 2가지 다 제출을, 2장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는 사실은 조금 내용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 편에서 좀 간략하게 좀 별도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근데 예산서를 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입 항목입니다. 이제 세입이 있고 그 세출이 있는데, 예산서 이제 수입 항목에 보면 이용자 부담금 수입, 요양급여 수입, 뭐 잡수입, 그리고 뭐 전입금, 차입금 뭐 이 정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수입은 이용자 부담금 수입과 요양급여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가표인데요. 뭐 해당 내용을 이제 보시고 예산을 좀 잡으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뭐 3시간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한 달에 20일 정도 이용하신다. 그거를 가정을 하면은 이제 180분 이상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52,880원입니다. 여기 이제 3시간 이용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그건 아까 20일이니까 20 여기다가 곱하기 20 하면은 뭐 대략 100만 원 조금 이제 넘어가겠죠.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이용자 부담금 수입이 이제 15%가 되는 거고 요양급여 수입이 이제 나라에서 지원받는 85%가 이제 되겠죠. 뭐 이제 100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그럼 여기는 15만 원, 여기는 뭐 85만 원.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뭐 각각에 넣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출 항목입니다. 이제 지출 항목 이제 보시면은 여기 사무비, 뭐 재산조성비, 뭐 전출금, 뭐 잡지출, 뭐 예비비, 뭐 이제 각각의 항목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들은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인건비 지급 비율이 86.6%, 이거를 잘 맞췄는지가 일단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뭐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예산을 잘 구성했는지, 뭐 이제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규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규정 역시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기도 하고, 센터마다 이제 운영 규정이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사실은 그 인터넷에 이제 검색하시면은 아니면은 뭐 비용 조금 이제 내면은 뭐 이런 문서들 사실 다운받을 수는 있어요.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거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이제 평가를 받을 때 이제 운영 규정에 근거해가지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센터만의 그 컬러가 있는데 만약에 그 운영 규정이 우리 센터 컬러랑 안 맞는다, 운영되고 있는 것이랑 조금 상이하다, 그럼 당연히 이제 감점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운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꼭 우리 센터에 맞게 이제 각색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꼭 그걸 신경을 쓰셔야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규정에 아까 이 내용도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내용들, 요 내용들이 이제 운영 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꼭 이제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까 뭐 노인복지법, 뭐 사회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뭐 사업 안내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숙지하시고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작성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여기 또 운영 규정에는 또 이런 이제 급여 제공 지침의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급여 제공 지침의 내용 이제 10가지 항목인데요.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비교적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료 및 기타 이용자의 부담 관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해당 자료는 참고로 2022년도 버전입니다. 아까 예산서에서 이제 2023년도 수가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23년도 수가안이 발표됐으니까 해당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숫자를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입주 요양 같은 거죠. 그럴 때 이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기타 이용자의 비용 부담입니다. 그 밖의 이용 부담의 비급여 항목은 뭐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정서류 전반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조금이나마 좀 유익하셨길 바라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